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와퍼가 아닌 모델 Y RWD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신차이고요. 모델 Y RWD를 장시간 타보니까 모델 Y RWD가 상당히 괜찮은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델 Y RWD를 장시간 타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델 Y RWD가 주차되어 있는 라인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인데,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는 게 전기차 오너인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이게 법으로도 제정돼 있어서 내연기관 차량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나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의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차량 제가 약간 팔만님 없이 저 혼자 단독으로 촬영하니까 오늘 촬영이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일단 이 차량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9 EV가 들어가 있고요. 해상 저항 개수가 3등급짜리인데 생각보다 전비가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시면은 시트의 비닐, 플레이트의 비닐 다 그대로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새 차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인도받았을 때 세차 비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비닐들은 받자마자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비닐들을 계속 붙이고 다니면 세차 냄새가 잘 안 빠지게 되고 세차 증후군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안 뜯고 있었는데 바로 제거하고 탑승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제가 모델 Y RWD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려놨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상 여기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장시간 모델 Y RWD 타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탑승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 들어오면은 사실 모델 Y가 RWD든 롱레인지든 퍼포먼스들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모델 Y 퍼포먼스를 타다가 모델 Y RWD로 넘어와서 앉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차량이 확실히 높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롱레인지나 RW 대비 1cm 정도 낮아요. 근데 그 1cm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네요. RWD를 타면 확실히 내가 SUV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장시간 타면서 느낀 거는 이 파크 어시스트 뷰가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완성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주차를 한다거나 주행을 할 때 US 센서가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길 안내. 테슬라 오너분들은 이렇게 음성 명령 많이 사용하시죠? 네, 이렇게 RWD를 주행하다 가장 좋다고 느끼는 점은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RWD가 고성능으로 세팅된 차는 아니다 보니까 부드러움의 강점을 맞춰서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일상적인 영역에서 너무나도 편합니다. 속도를 좀 올리면서 방지턱을 지나도 방지턱을 넘었을 때 리바운드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뭔가 하체가 바닥을 딱 집어주면서 불쾌한 거는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넘어보면은 확실히 테슬라가 차량을 만들면 만들수록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세팅을 잘하는데, 그와 함께 지금 이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노면이 불규칙한 도로를 가고 있는데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제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 타이어가 껴져 있고, 그 서머 타이어가 승차감이나 정숙성보다는 주행 감각에 맞춰서 제작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가끔씩 시끄러운 면이 있는데, 지금 이 RWD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도 참 잘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재미난 점이 모델 Y 퍼포먼스나 롱레인지나 RWD나 다 같은 차대에 배터리랑 모터 종류만 다르고 휠과 타이어만 거의 다른 정도거든요. 근데 각각 퍼포먼스, 롱레인지, RWD 간에 차이가 확연해요. 그 각각의 차들이 세팅만으로도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다이캐스팅으로 만든 차대가 너무나도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고, 잘 만든 차대이다 보니까 세팅을 조금만 바꿔줘도 차량의 성향이 확확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모델 Y를 장시간 타보면서 느끼는 점은 차대가 튼튼하다고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주행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역시 이게 테슬라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인가? 요즘 타사는 플랫폼 갖고도 난리가 났던데, 전반적으로 모델 Y RWD는 시내를 달릴 때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고, 승차감도 어느 정도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물렁하지 않은 서스펜션으로 인해 주행 감각이 좋다 보니까 퍼포먼스 차량처럼 고성능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 세팅이 된 차량이 아니라 뭔가 대중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으로 이루어진 게 RWD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좀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만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세밀함인데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도 내가 악셀을 밟은 만큼 정확히 반영을 잘 해주거든요.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모터를 제어하는 능력이 테슬라만큼 해상력이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악셀의 해상력이 좋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높고 악셀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토크의 반응성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악셀을 살살 밟거나 깊게 밟았을 때 그 반영도가 정확하게 반영돼야지 멀미를 덜 유발하죠. 테슬라를 접하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테슬라의 원페달 드라이빙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멀미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행할 때 멀미를 유발하는 거는 악셀의 해상력이 낮다고 하면은 살짝만 밟아도 차량이 내가 입력한 것보다 더 많은 출력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차량이 확 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멀미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있어서 악셀의 해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들은 이 악셀의 해상력이 테슬라만큼 그렇게 세밀하지 못해 가지고, 그 점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전기차를 오랫동안 만들었고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나 퍼포먼스에 비해서 말 그대로 RWD, 리어 휠 드라이브, 후륜만 구동해서 작동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후륜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모델 Y 퍼포먼스 그리고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후륜 모터라 동일한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단지 앞모터만 제거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렇게 정차할 때도 보시면은 악셀을 삐비비 울렸잖아요. 모델 Y 퍼포먼스를 평상시에 타고 다니니까 이 정도 거리면 멈추겠지 하고서는 악셀을 떼는데, RWD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회생제동이 약하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애가 지금 경고를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정도로 어쨌든 모델 Y 퍼포먼스 또는 롱레인지의 듀얼 모터보다 RWD가 확실히 모터가 하나여서 회생제동이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처음 전기차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모델 Y RWD는 롱레인지나 퍼포먼스에 비해 전륜에 구동축이 없다 보니까 핸들링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너링 성능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핸들이 더 부드럽다는 거는 아무래도 일상적인 연형에서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RWD 같은 경우에는 지금 CATL의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56.88kWh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NCM 배터리보다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갔다고 해도 후륜만 구동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전비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신차로 인도받고 한 450km 정도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시내 주행을 많이 했어요. 시내 주행을 했는데 전비가 평균적으로 131Wh/km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7.6km/kWh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인 전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죠. 그 정도의 전비로 100% 충전했을 때는 46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더 작아졌지만 모터를 하나만 구동하기 때문에 전비가 훨씬 더 잘 나오고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모델 Y RWD가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356km를 인정받았는데, 과거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장시간 도심에서 타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하면은 450km는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증거리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 모델 Y RWD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다 보니까 100%까지 충전을 권장하잖아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100%까지 충전을 해서 셀 밸런싱을 맞춰줘서 배터리 잔량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는 차가 RWD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해서,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 좋은 배터리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LFP 배터리가 전기차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테슬라도 지금 RWD 차량에 LFP 배터리를 넣고 출시를 했겠죠. LFP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주행거리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저렴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국내 브랜드들도 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중국 모터쇼를 갔을 때 CATL에 고밀도 LFP 배터리를 넣은 고성능 차량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차들의 가격이나 성능으로 봤을 때는 LFP 배터리도 이제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굳이
안 좋은 배터리라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저 자식 중국몽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과 유럽도 중국의 전기차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든 뭐 NCM 배터리를 탑재하든 너무나 위협적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려고 노력을 했고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찬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요즘 한국은 내 편 아니면은 다 적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지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면 장점이 있죠. 바로 오토파일럿.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AP나 FSD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동 찬사 변경은 지원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OTA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탑승자가 편하게 주행을 잘 해주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4.0이 들어가잖아요. 4.0이 3.0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제 모델 Y 퍼포먼스 하드웨어 3.0 차량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카메라 보정을 하는데 50km 정도를 주행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델 Y 하드웨어 4.0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20km 정도만 뛰면은 카메라 보정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좋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FSD나 EAP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현대기아가 HDP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네요. 국내 자동차 법규나 도로 법규 때문에 막혀있는 기능들이 테슬라에게 참 많거든요. 그게 현대기아가 HDP를 해야지 관련 법규를 풀면서 테슬라도 같이 풀릴 것 같은데, 현대기아는 HDP를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말이 쏙 사라진 걸로 봐서는 HDP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RWD 19인치에 들어간 금호 마제스티 9 EV 타이어는 정숙성이나 승차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조용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오디오를 틀었을 때 좋은 오디오의 음질이 잘 느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다가 이제 종점이고 요 앞에 공사 구간이 나오거든요. 오토파일럿 OTA로 많이 발전했고 잘 된다는 점을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사 구간에 들어왔고 공사 구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이 공사 구간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좀 라인이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오토파일럿은 어차피 비전으로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달리는 것과 똑같아서 공사 구간이 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실행해 줍니다. 와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꼭 진짜 사용자가 주의를 하면서 사용하세요. 오토파일럿을 걸었다고 해서 운전자가 다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지 이거를 너무 맹신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테슬라를 타다 보면은 생각보다 오토파일럿을 너무 잘해줘 가지고 많이들 좀 안일하게 되죠. 여러분 오토파일럿이든 EAP든 FSD든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테슬라도 반자율주행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주의를 하시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 오너로서 RWD는 포륜구동에 모터가 하나뿐이고 출력이 좀 더 약하니까 운전의 재미는 퍼포먼스보다는 많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운행을 했는데, 모델 Y RWD가 운전의 재미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퍼포먼스를 타면서 고출력에 좀 적응이 된 사람이거든요. 모델 Y RWD의 300마력대 추력은 제가 충분히 적응이 된 상태여가지고 무섭지도 않고 재밌게 운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조향을 하면서 후륜구동만의 그런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RWD를 타면서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 모델 Y RWD의 출력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도 쉽게 나올 수 없는 출력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도심에서 주행하고 있지만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코너를 꺾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경쾌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실 도심에서만 주행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륜구동까지도 필요 없긴 하잖아요. 물론 겨울에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오는 우천시에는 사륜구동이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는 구동 방식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타이어를 껴주는 게 더 중요하고, 얼마 전에 댓글에 RWD는 후륜구동이고 빗길에 많이 미끄러지는 것 같다는 식의 댓글을 문의해 주신 적이 있는데, 빗길이든 눈길이든 모델 Y RWD가 다른 차량 대비 사고가 높게 나는 차량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빗길에서 사고가 나는 거는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운행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이 모델 Y가 후륜구동이어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라는 그런 의견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BMW 오너들은 훨씬 더 사고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가? 제가 모델 Y RWD를 이렇게 장시간 타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이라는 거. 일단은 테슬라이다 보니까 전기차의 장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장점들을 잘 녹여낸 차량 같고,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게 승차감도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주행 성능도 챙겼고 동속성도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전기차라 유지비가 상당히 저렴하죠. 전기차 유지비에 관한 거는 저번 영상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모델 Y RWD를 처음 시승해보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RWD를 타신 분이 있죠. 그때 그렇게 많은 분께 RWD를 추천드렸던 것이, 제가 이렇게 모델 Y RWD를 장시간 타보니까 잘 추천드렸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불안함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에 좀 뿌듯하네요. 지금도 저는 모델 Y RWD에 대해서 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라고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모델 Y RWD 차량을 장시간 타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델 Y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도 그렇고 주행 감각도 그렇고 LFP 배터리의 특성도 그렇고 테슬라를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5,300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현재 테슬라에서 리퍼럴 코드 제도도 부활해서 66만 원이나 할인해 주고 있고, 리퍼럴 코드 이용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델 Y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데, 많이 받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중후반대 가격으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 Y에 대해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좀 사기 좋은 시기 같거든요.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라는 게 내연기관보다 장점이 참 많아요. 일단 유지비가 저렴하고 환경에 있어서 공해를 덜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기차를 사는 것도 추천드리는 편인데, 그 중에서 테슬라 차량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즘 미래 자동차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에이클이라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 미래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SDV에 가장 적합한 차량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로 차량이 소프트웨어부터 전반적인 차량의 성능까지 모든 게 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미래의 자동차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은 전기차 중에서도 테슬라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겠죠. 바로 이전 영상 모델 Y 2021년형과 2024년을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SDV 차량들이 왜 좋은지. 시간이 흘러도 내 차가 구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에 나오는 차들과 비슷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테슬라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